안녕하세요, 행운이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김알TV입니다. 행운이 분들에게 새해 인사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대구를 떠나 거제도에 온 지 딱 2년이 되었더라고요. 결혼하고 대구에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남편이 있는 거제도로 왔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쭉 나고 자랐고요. 취업을 해서 이 머나먼 거제도에 오게 됐습니다. 남편은 벌써 남편은 벌써 거제도에 온 지 12년이 되었네요. 제가 이곳에서 2년간 살면서 느낀 거제도의 매력과 특징, 조금은 아쉬운 점들까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거제도가 좀 멀죠.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거제도 고연버스 터미널까지 4시간 20분 걸립니다. 한 번씩 버스 기사분이 밟으시면 4시간 컷으로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거제도에 오고 매주 서울에 올라갔다고 해요. 회사 버스 타고 갈 때도 있고 시외버스, 자가용, 김해공항에 가서 비행기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했던데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비행기가 최고랍니다. 버스는 접근성이 좋아서 아침에 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점심쯤에 서울에 도착한대요.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아합니다. 저도 시댁 갈 때 버스 타고 가본 적 있는데요. 저는 버스 멀미가 너무 심해서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프리미엄 버스 탔을 때가 멀미가 더 심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대구에서 거제도까지는 버스로 딱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KTX가 거제도에도 들어온다고 해요. 얼마 전에 26년 2월에 착공식을 했고요. 완공 목표는 31년입니다. 그러면 서울까지 2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문동이냐 사등면이냐 어디 생기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는데요. KTX 역사는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 성내마을 앞 산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통영과 거제 사이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해저 철도 터널로 연결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거제도에 살면서 역시 가장 좋은 건 자연이 주는 힐링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대구에서만 평생 살아서 그런지 매일 아침 바다를 본다는 게 꿈만 같아요. 거제도에 오고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영혼육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거실을 비롯해서 모든 방, 주방, 심지어 세탁실과 드레스룸에서도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힐링, 밥을 먹다가도 힐링, 마치 365일 여행 중인 기분이 들어요. 저보다 10년은 더 바다를 보고 지낸 남편은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이 바다가 저 바다라며 심지어 여행 갈 때도 바다 없는 곳을 찾는답니다. 2년 차인 저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가도 교회를 가도 마술쇼를 보러 문화예술회관에 갔는데요. 와, 거기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기다림조차 지루하지 않고 바다를 보면서 힐링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산다는 건 참 이런 게 좋구나를 느낍니다. 예쁜 카페도 많고요. 대구에서는 바다 한번 보려면 큰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을 보러 가는 길조차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제주도에 한 달 살이, 1년 살이 하러 떠나는구나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살 수 있게 된 걸 정말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제도는 정말 정말 평화의 도시야. 정말 축복받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거제도에 살면서 가장 놀란 점은요.
사람들에게서 여유로운 친절함이 묻어나요. 유독 사람들이 여유로운 이유가 뭘까? 여유에서 느껴지는 친절함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정말 친절하세요. 마트나 관공서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요. 제가 교회 가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니까요. 제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확실히 거제도만의 평화로운 여유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두 개의 큰 조선소가 있고 집값이 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제적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요. 조선업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잘 나가던 시절에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할 만큼 경제가 좋았대요. 높은 소득 수준에 비해서 착한 집값 덕분에 주거비 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가계의 가용소득은 높아지고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삶의 여유로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막히지 않아서 좋습니다. 출근 시간도 은근히 분산이 돼서 막히는 것까진 모르겠고요. 퇴근 시간은 조금 막힙니다. 그 외에는 도로 위에서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연애할 때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있는데요. 거제도 남자분들이 정말 가정적이세요. 제가 연애할 때 금요일 저녁에 거제도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과 홀이 있는 치킨 매장에 갔는데요. 그 큰 매장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다른 테이블을 둘러보니 거기 계신 분들의 80%가 여자분들인 거예요. 아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라고 남편이 그랬지만,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다들 나와 계시지?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것도 금요일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2년간 살아보니 여기 남자분들이 정말 가정적이세요. 남편 주위에 먼저 결혼하신 선배들을 봐도 참 가정적이시고요. 확실히 가족 위주로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회식을 해도 2차, 3차까지 길어지는 날이 드물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제 기준에선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선 확실히 회식 문화가 참 양호합니다. 남편 말로는 코로나 이후로 회식 문화가 많이 바뀐 것도 있다고 해요. 다들 가족품으로 일찍 들어가시고요. 다음 날을 생각하시고 주말에도 가족들에게 충성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10분만 나가면 멋진 자연이 함께하니 가족 단위로 캠핑 문화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캠핑 팀처럼 잘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제도 토박이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다수 저희 남편처럼 취업하시고 내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거제도에서 이룬 가정에 훨씬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치열함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흘러가는 시간이 참 매력적이에요. 생활 속 틈틈이 장을 보러 가도 바다 위로 반짝이는 윤수를 보고 있으면 그 자체로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정화가 돼요. 제가 자연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저도 거제도에 와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요. 보통 나이가 들면 자연을 찾아서 많이 가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젊은 시절에 자연이 주는 매력을 배워보고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더 생활적으로 편안한 인프라나 병원 시설, 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신선한 제철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제주도가 가장 큰 섬이지만 제주도와 달리 굴곡진 해안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도는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 할 때 고개 하나 넘으면 이런 풍경, 또 넘어가면 다른 풍경,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해안도로 따라 드라이브하기 정말 좋고요.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씩은 다양한 축제들이 열려서 보는 재미도 좋습니다. 드라이브 겸 해서 나와서 맛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예쁜 카페 가서 놀다가 바다 한번 걷고 잠깐 앉아서 쉬다가 노을 지는 것도 보고 여기에서 살고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절로 생겨요. 정말 예쁜 도시입니다. 봄에는 벚꽃이 쫙 피고 또 수국 계절엔 수국이 쫙 펼쳐지고 몽돌 해변에는 백사장의 모래 대신 몽돌몽돌한 귀여운 몽돌이 쫙 깔려 있습니다. 몽돌에서 몽돌 가져가시는 건 불법입니다. 몽돌이 태풍이 왔을 때 파도가 덮치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나와서 몽돌 가져가지 못하게 단속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거제도는 해안선이 정교해서요, 갯바위들이 많아요. 낚시 포인트가 많아서 취미로 낚시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남편이 신선한 생선 먹여보겠다고 선배들 따라 배 타고 바다 낚시, 선상 낚시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역시 처음 도전하는 사람에게 어복이 따른다고 남편이 처음 가서 돔 6마리 잡고 부시리 2마리 잡고 또 두 번째 나가서는 정갱이랑 돔을 한가득 잡아온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아와서 감당이 불감당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회도 떠보고 튀김도 만들어 먹고 구이로도 먹고 완전 생선 파티했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 가보더니 본인 성량과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낚시는 안 되겠대요. 물론 저도 찬성입니다. 남편은 골프가 취미인데요. 옆에서 2년 동안 지켜보니까 필드 가기가 참 좋더라고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착합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기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거제도는 남해안이라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 영하 10도일 때 여기는 영상 5도에서 10도는 항상 유지하고요. 그리고 눈이 안 내려요. 눈이 참 귀합니다. 거제도에서는 눈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골프하기에 날씨가 좋고요. 거기다 수도권보다 필드 가격이 착해서 평일이나 비수기 패키지를 잘 활용하면 서울 근교의 절반 가격으로 라운딩 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도 잘 나가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거제도는 지형 특성상 절벽도 많고 상당한 높낮이가 있다고 해요. 섬 지형이 만드는 변수가 재밌나 봐요. 그래서 평탄한 육지 골프장과는 달리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입체적인 지형이 매 홀마다 새로운 도전이 생긴대요. 액티브에서 그런 재미가 있나 봐요. 지형이 만들어내는 천연 장애물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마다 다르게 보이는 바다의 각도와 섬들의 모습이 달라서 라운딩 내내 지루할 틈도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서 초겨울까지도 부지런히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잘 피하셔야 합니다. 산 위에서 바다 아래를 향해 시원하게 날리는 샷도 쾌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제도는 바다도 예쁘지만 산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산이 많아서 바다에 금강산이라고 해서 해금강도 있고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바다에 국립공원이 지정될 만큼 풍경이 장관입니다. 정말 예뻐요. 어디로든 20분만 나가면 예쁜 카페, 바다에 닿을 수 있고요. 거의 모든 산에 올라가면 다 바다가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대구에서 거제 내려올 때는 그라데이션으로 공기가 점차 깨끗해지고요. 거제도에서 대구 올라갈 때는 점점 시야가 뿌옇게 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미세먼지 영향이 적고 공기가 맑습니다. 아, 그리고 거제도에서 쭉 사신 분들이 유지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2년 정도 살다 보니 피부로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자차 없이는 이동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고양 버스터미널 중심으로 시외 교통이 참 잘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섬 내부 구석구석까지 다니려면 자차가 필수적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들 자차로 다니시니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위기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좋은 병원이나 의료시설, 대형 공연 같은 전시를 접하려면 대구나 부산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분명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에 살아도 그렇고 대구에 살아도 그렇고 병원과 가깝게 사는 게 아니면 결국 1시간이나 길게는 2시간 정도 잡고 나가야 하니까 똑같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파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야 하면 꼭 동행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병원과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의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반차를 쓰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려면 김해로 가요. 근데 이때 거가대교를 타야 돼요. 처음에는 장도 볼 겸 여행 삼아 오고 가는 길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데 살면서 부산 쪽으로 가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거가대교 통행료랑 거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통행료 10,000원, 왕복하면 2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2만 원에 주유값, 시간, 이게 기본 옵션인 거죠. 통행료 낮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가대교 달릴 때 뷰가 정말 예쁩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거제도는 따뜻한 남쪽 나라라서 올해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을 때도 거제도는 영하 3도였습니다. 그만큼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깊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장점인데요. 그래서 서울의 매서운 추위 소식을 들으면 거제도에 살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겨울에 두꺼운 롱패딩을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따뜻한 온도가 지속되지만 대신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요. 다른 지역보다 온도는 높아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히트텍을 안 입고도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제도지만 바람이 불면 정말 춥다는 거. 바람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단점에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습도가 높아요. 처음 거제도에 내려왔을 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여름에 습기 관리에 진심인 거예요. 특히 제 드레스룸의 옷들이 상할까봐 진심으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여름엔 습도 관리 잘 해야 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여름에 덥고 꿉꿉한 날씨가 뭔지 실감했어요. 거제살이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해 보셔야 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제도 분들에게서 친절함을 느꼈다고 했는데요. 남편과 교회에서 만난 언니들과 이야기해보니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경상도 사투리가 세잖아요. 그래서 화난 것처럼 느껴지고 소통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언니도 인천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었는데 산부인과에 출산하러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게 느껴졌대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느껴졌다고 해요. 듣고 보니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느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대구에서 살다 와서 말투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처음 거제도에 왔을 때는 거의 50%만 알아들었대요. 처음엔 무뚝뚝하고 화난 것 같고 말씨가 사납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살다 보면 이곳의 정이 느껴지고 말투가 익숙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말투에 사투리가 배어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대구에서 여행으로 왔을 때는 관광지 위주로 가니까 전혀 몰랐는데요. 거제도에서의 이제 삶이 되면 거제도의 심장이자 모든 것이 모이는 올인원의 중심지는 고현동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다. 그러면 고현동입니다. 교통, 행정, 쇼핑을 집 앞에서 모두 누리고 싶으면 고현동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현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외부로 나가는 시외버스랑 거제 전역을 잇는 시내버스가 모두 모이고요. 고현동이 삭통 8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현동이 거제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동, 수월, 옥포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하기가 편하고요. 상권도 이곳에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병원, 은행, 그리고 각종 프랜차이즈가 밀집해 있어서 거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요. 거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도 거제 시내에 있어요. 고현시장입니다. 신선한 식재료 구하기도 쉽고 시내 구경도 하면서 시장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영화관이 있어서 쇼핑과 여가 생활을 실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행정 업무 보실 때도 관공서가 밀집해 있어서 거제시청, 거제시의회, 주요 행정기관들이 고현동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요. 특히 삼성중공업과는 매우 가깝게 있고요. 고현에서 하나오션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 학구열이 뜨거운 곳은 수월동입니다. 대구의 수성구처럼 서울의 대치동처럼 거제에는 수월동이 있습니다. 수월초, 수월중이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서 면학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거제 내에서 움직인다면 초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수월동으로 이사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아이들 학업 때문에 이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월동은 조금 전에 말한 고현동 바로 옆이라 고현 시내 접근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오션과 가까운 곳은 아주동입니다. 여기는 거제 동부의 교육 중심지인데요. 아무래도 하나오션과 가까워서 직장인이 많고요. 그에 따라 교육 수요도 높습니다. 아주 일로를 중심으로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도 아이 키우기 좋다고 많이들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도에 와서는 부동산을 하지 않고 학원에서 일을 했잖아요. 거제도도 학구열이 뛰어납니다. 지리적 특성상 다들 탈거제를 꿈꾸면서 수월동부터 아주동, 상동까지 이곳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고, 과학고, 외고 진학을 목표로 달리더라고요.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넘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고 글로벌 기업 조선소 종사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 학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사람인 같은 데서 일자리만 봐도 국어, 수학 학원보다 영어 학원 수가 많고요. 다니면서 봐도 영어 학원이 많습니다. 일단 부모님들도 외국 선주분들과 일하시고 조선소 덕분에 외국과의 접점이 많습니다. 해외 교류가 잦은 도시다 보니 부모님들 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 어디나 교육열이 뜨겁다는 걸 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도 느낍니다. 그런데 국어 전문학원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입소문이 잘 나면 자리 잡기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다 지치면 언제든지 바다로, 자연 속으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으니 그 또한 이곳의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또한 거제만이 가진 매력이니까요. 교육과 힐링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소득은 높고 주거비 부담은 적은 가성비 좋은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오늘 저의 주관적인 시선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2년 정착기가 앞으로 거제살이를 꿈꾸시거나 혹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운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동네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행운이 분들의 정착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궁금해요. 올해는 우리 유튜브에서 더 자주 뵙기로 약속해요. 우리 행운이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